번째 경기 에스턴 빌라 대 사우샘프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빌라는 주중 경기에서 브렌트포드를 잡고 최근 부진을 탈출할 교두보를 마련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선 올리 와킨스와 이성 공격수인 로저스가 상대 수비를 몰아치며 기회를 잘 살렸다. 최근 4경기에서 3패를 당하는 부진 속에 순위가 하락했는데 다시 위로 올라갈 준비를 마쳤다. 필, 로진과 존 듀런 등 주전급 로테이션 자원이 이 경기에는 맥긴과 베일리를 대신해 선발 출전의 공격을 주도할 수 있다. 사샘은 첼시의 오고를 허용하며 완패했다. 홈에서 강팀 상대로 반등을 노렸고 아리보의 골이 터졌지만 첼시의 화력을 막아내긴 어려웠다. 거기에 팀 중앙 수비의 핵인 센터백 스티븐스가 그 경기에서 퇴장당하며 리그 징계에 들어갔다. 브리 제임스와 스가와라 등이 최종 수비를 지켜내야 한다. 빌라의 승리를 본다. 사샘은 다이렉트 승격에 성공한 이번 시즌 성적이 너무 나지 않고 있다. 암스트롱과 벤 브레레턴, 캐머런 아처 등 기대했던 최전방 공격수들은 찬스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고 워커 피터스도 특유의 재기 넘치는 플레이가 안 나온다. 틸레만스와 카마라의 중원 장악 속에 경기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필로진과 와킨스가 기회를 노릴 빌라가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브렌트포드 대 뉴캐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브렌트포드는 본머스와 레스터 등을 제압하며 상위권을 추격 중이었다. 그러나 주중 원정 경기에서 아스톤 빌라에 패하며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담스고르의 골이 나왔지만 빌라의 의지에 고전했다. 그래도 홈에서는 상위권 팀 못지않게 안정적으로 승점을 따내는 이번 시즌이다. 네르고르의 징계 이탈에도 야넬트와 야르몰리크 등이 공백을 잘 메웠고 은베우모와 요한의 위사가 나란히 8골을 터뜨리고 있다. 뉴캐슬은 리그 선두인 리버풀 상대로 주중에 승점 1점을 챙겼다. 선두팀 상대로 소극적인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격의 기여를 올리며 리버풀을 괴롭혔다. 팀의 에이스인 안토니 고든이 골을 터뜨렸고 이삭도 위협적인 움직임을 가져갔다. 그러나 리그 10위에 처져 있고 3경기 연속 승리가 없기에 이 경기를 통해 반등이 간절하다. 접전을 본다. 브렌트포드는 최근 홈 연승 기간 동안 경기당 3골 이상을 터뜨릴 정도로 문전한 마무리가 좋았다. 그러나 기마랑이스와 토날리 등 수비 보호에 강점이 있는 중앙 미드필더들이 확실하게 수비 위주로 경기에 나설 것이고 덴번이 수비의 중심을 잡아줄 뉴캐슬 골문을 쉽게 열진 못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맨시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팰리스는 주중 경기에서 입스위치에 승리했다. 팀의 수비 중심을 잡아준 마크 구에이를 비롯해 라크루아와 찰로바 등 백스리로 나선 중앙 수비진이 상대의 공격 시도를 잘 저지하며 클린시트에 성공했고 두쿠레가 중원에서 수비 가담을 잘했다. 장신 스트라이커인 마테타는 마무리를 잘해줬는데 많지 않은 기회에서 골을 터뜨리며 팀의 승점 3점을 안겼다. 맨시티는 주중 홈경기에서 난적 노팅엄을 완파하며 길었던 연패의 늪을 벗어났다. 선발로 출전한 데브라이너와 귄도인, 베르나르도 실바 등 중앙 미드필더 자원들이 경기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장악했고 도쿠가 측면 돌파로 상대 수비를 휘저었다. 후벤 디아스의 리드 아래 수비가 안정적으로 클린시트를 합작한 것도 인상적이었다. 맨시티의 승리를 본다.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주중 노팅엄을 잡으며 어느 정도 나빴던 분위기를 벗어났다. 포든과 데브라이너, 베르나르도, 실바 등이 경기 내내 측면과 중원을 오가며 공격 기회를 만들 것이고 홀란드가 특유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해줄 맨시티가 승리하고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맨유 대 노팅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맨유는 주중 원정 경기에서 아스날에 패했다. 메이슨 마운트와 라스무스 회룬 등이 새롭게 선발로 출전한 경기였는데 아모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때 리우트가 상대의 공격수를 놓쳤다. 그래도 페르난데스와 가르나초, 마즈라위 등은 꾸준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 중이다. 디알로와 저크지, 안토니 등 교체로 들어와 분위기를 바꿔줄 카드도 있기에 주중 패배의 충격을 벗어나려 할 것이다. 노팅엄은 주중 경기에서 맨시티에 패했다. 상대가 6연패를 당하며 분위기와 경기력이 최악인 상황이었기에 내심 승리를 노렸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홈에서는 승점 추가를 잘했는데 최근 원정 성적이 떨어지며 순위도 하락 중이다. 아스날과 맨시티 상대로 원정에서 연속 3실점하며 연패를 당했다. 맨유의 승리를 본다. 노팅엄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센터백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미렌코비치의 존재감이 대단하다. 그러나 아이나와 알렉스 모레노 등 측면 수비수들이 원정에서 자주 공간을 허용한다. 레시포드와 가르나초, 안토니 등이 빠른 발을 앞세워 원정팀 측면을 공략할 맨유가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발렌시아 대 라요 바이카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발렌시아는 여전히 강등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휴식기 이후 펼쳐진 첫 경기에서 베티스 상대로 사고를 폭발하며 승리했지만 마요르카 원정 패배가 아쉬웠다. 그래도 시즌 내내 부진하던 스트라이커 우고 두로가 컨디션을 끌어올렸고 바레네치아와 루이스 리오자 등의 경기력이 올라왔다. 홈에서는 최근 두 경기에서 6골을 터뜨릴 정도로 골이 잘 나오기에 이 경기에서도 대량 득점을 노린다.
라요는 리그 연패가 길어지고 있다. 빌바오의 지난 라운드 패한 것을 비롯해 3연패를 당하며 중위권을 지키는데 위기를 맞았다. 지난 시즌까지 라울 데 토마스와 과르디올라, 팔라존과 트레오 등을 앞세워 공격적인 축구로 결과를 냈었는데 이번 시즌 성적은 아쉽다. 때문에 이 경기는 연패를 끌어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발렌시아의 승리를 본다. 라요는 발렌틴과 파테시스 등 중앙 미드필더진의 수비 보호가 최근 불안하다. 바레네치아와 하비게라가 안정적인 공격 작업을 하고 있는 홈팀 상대로 고전이 예상된다. 우고 두로가 최전방에서 기회를 골로 연결할 수 있고 로페즈의 측면 지원이 있을 발렌시아가 승리할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메넨글라트바흐 대 도르트문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글라드바흐는 프라이부르크 원정을 패하며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브레멘과 장파울리를 잡으며 상위권 진입을 노렸는데 원정 패배가 있었다. 그래도 홈에서는 연승을 이어가는 등 확실하게 승점을 따내고 있다. 리그 8고를 기록 중인 클레인디엔스트의 존재감이 확실하고 슈테거와 레이츠가 중원에서 경기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 강팀 상대로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기에 승리를 원한다. 도르트문트는 다음 주 중에 라리가 선두인 바르샤 상대로 챔스 6라운드가 준비되어 있다. 4승 1패를 기록하며 챔스 전체 4위를 달리고 있고 홈경기기에 그 경기에 대한 의지도 남다르다. 단 분데스리가에서 5위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원정을 버릴 수는 없다. 약간의 로테이션을 가동할 수는 있지만 기라시와 크로스, 슐로터백과 벤세바이니 등 주축 선수들이 나설 것이다. 접전을 본다. 도르트문트가 전력상으로 다소 나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경기는 글라드바흐가 잘하는 홈경기 일정이기에 도르트문트의 의도대로 경기가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이타쿠라와 프리드리, 스켈리 등이 상대의 역습을 저지할 것이고 레이츠의 수비 가담이 있을 홈팀이 승점 1점을 가져갈 것이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